마치 톨스토이 소설 제목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21세기 지정학과, 기술, 그리고 투자의 미래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전쟁과 평화, 에너지 안보와 배터리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 분석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요. 특정 자산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흐름은 크게 5가지인데요.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 흐름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 재편되는 세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이 큰 그림을 먼저 알아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두 이미지가 현재 상황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미국이 국방부를 전쟁부라고 부를 만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선 미국과 중국이 세계 패권을 두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냉전이 끝나고 잠시 찾아왔던 그 평화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헤지펀드의 거물이죠. 빌 에크맨의 이 말. 이게 결코 과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대만을 둘러싼 팽팽한 긴장감은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 시기인지를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던 단극체제가 끝나고 이제 여러 강대국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충돌하는 다극화 세계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는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이 핵심 자산이라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다극화된 세상에서 강대국들이 정말 목숨 걸고 확보하려는 핵심 자산, 그게 과연 뭘까요? 예전처럼 석유일까요? 아니요, 전혀 다른 게 됐습니다. 여기서 안보 자산이라고 하면 단순히 탱크나 미사일 같은 군사 무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국가의 안보, 경제, 그리고 외교적인 힘의 근간이 되는 모든 걸 포함하는 개념이죠. 과거에는 바로 석유가 그랬던 것처럼요. 보시는 것처럼 20세기의 힘이 철강, 석유,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자원에서 나왔다면요. 21세기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옵니다. 바로 데이터를 만들고 처리하고 또 움직이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의 심장이 바로 반도체와 배터리인 셈이죠. 데이터가 어떻게 안보 자산이 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요, 전장에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지휘관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도와줍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를 무기로 만드는 거죠.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라면 그럼 그 석유를 정제하고 활용하는 공장은 어딜까요? 맞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시작됩니다. 네, 바로 전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AI 혁명은요, 사실상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력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AI의 두뇌가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그야말로 집어삼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 바로 이 시간의 불일치예요. AI 기업들은 2, 3년이면 최첨단 데이터 센터를 뚝딱 지을 수 있는데 정작 거기에 전기를 공급할 송전망을 까는 데는 7년, 길게는 10년까지도 걸린다는 겁니다. AI의 속도를 전력 인프라가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데이터 센터들이 더는 전력 회사를 마냥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못 기다리겠다. 우리가 직접 만들고 저장해서 쓰겠다. 이른바 온사이트 파워. 그러니까 자체 전력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생산한 전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바로 배터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통 배터리 하면 전기차부터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진짜 거대한 이야기는요, 사실 좀 의외의 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전기차 시장이 좀 숨 고르기 한다 이럴 때 데이터 센터를 위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바로 이 ESS 시장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시장의 흐름이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북미 지역의 대규모 ESS 설치량이 얼마나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건 뭐 수요가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친환경 트렌드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 안보 자산의 논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미국 정부는 이미 배터리를 반도체와 함께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으로 지정했어요. 왜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곧 국가 경쟁력이자 안보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이 다 그려졌습니다. 다극화 시대의 안보 자산은 데이터고, 데이터는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하고, 그 해답은 ESS, 즉 배터리에 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질서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첫 번째 주자,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요. 미국 안에 ESS용 LFP 배터리 생산 능력을 정말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미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과 정확히 발을 맞추는 행보고요. 당연히 프렌슈어링 정책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죠. 한화, 테라젠, 그리고 테슬라까지 최근 수주 목록을 보면 ESS 관련 계약이 정말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와의 이 43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계약은요, 시장의 패러다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자 바로 삼성 SDI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미국 내 ESS 생산 능력을 2026년까지 30기가와트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전기차 부문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회복하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 엔진인 ESS가 정말 강력한 모멘텀이 되어줄 겁니다. 게다가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이 전고체 배터리는요,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까지 가지고 있죠. 20세기는 석유와 무기를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자,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질서가 짜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전쟁의 승패는 데이터를 지배하고 그 데이터에 생명을 불어넣는 배터리를 손에 쥔 자에게 돌아가게 될까요?